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불법 혼인신고 논란 등의 의혹에 따른 안 좋아진 여론으로 결국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명현 수석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조직법이나 추경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적폐라며 신국정농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며 야당과의 불통으로 국정을 표류시켜 결국 비극으로 끝난 전 정부의 절차를 밟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버금간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이 원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국민들의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혼수 또는 대전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지역 현안을 다루는 전국 최초의 팟캐스트 강훈선 기자의 오늘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성과 미모를 자랑하는 대전일보 강훈선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 충청의 소식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If you believe it's true.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권력의지가 충만한 지역정가의 욕망 아이콘들이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음주운전 전과자라고 말해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 김창완 의원께서 방송에서 빠지셨는데요. 대신 오늘 우리가 해봐야 할 정치인이 국민의당 소속인지라 국민의당 소속 한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중앙당 정치연수국 한연환 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수구 꼴통에서 개혁 보수로 갈아타신 분이죠. 네. 정치 신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하다가 언제 집안 말아먹을지 모르는 남자. 무슨 소리 하지 마. 진짜.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김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바르게 살고 싶은 남자 김태형입니다. 네, 바르게 살고만 싶지 바르진 바르게 않고요. 살고 네.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당 지지율이 3등인데 여당도 야당도 아닌 존재감이 다소 미미해졌습니다. 목소리만 은구슬에 옥쟁반 굴러가는 소리 같은 네. 옥구슬의 은쟁반이 아닙니다. 정당 지지율이 3위야? 네, 네네. 정의당 오. 대전시당 남가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1야당을 꿈꾸는 정의당. 이야, 잘 나간다. 대전시당 정책시장 남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 앞에는 자유한국당밖에 없어요.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그렇구나. 더불어민주당 있죠. 더불어민주당. 그 야당 중에서 네, 그 다음 자리 저희가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열심히 하시죠. 근데 존재감이 너무 미비해가지고 정의당은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 에이, 3위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먼저 우리 한연한 국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 금산 분이시죠? 충남 네네, 금산. 금산입니다. 네, 그 박동철 군수님하고 친하세요? 안 친합니다. 안 친하시고. 네. 2007년에 이분이 재보궐선거에 이제 충남도 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나가셨는데 그때 이제 당선이 안 되셨죠? 네, 낙선했습니다. 네. 그때 득표율이 모릅니다. 5.5%. 아픈 기억을 또 불러내시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의 당적이 이제 옮겨진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이 됐으니까. 그리고 권선택 시장이 당선됐을 때 시민경청위원회 그 멤버로도 활약을 하셨죠. 네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돌연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셨습니다. 아, 국내당으로 옮긴 건 아니고요. 그 천정배 대표하고 국민회의 창당을 하면서 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그분과 함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옮겨갔습니다. 아, 그럼 국민의당으로 입당하신 게 아니라 천정배 의원이 호남 정치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국민회의를 만들었을 때 거길로 이제 들어가신 거군요. 네네, 국민회의 창당할 때 함께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몸담았던 정당이 하나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름 대북 전문가신 것 같아요. 2004년에 석사 논문을 쓰셨는데 북한의 핵 문제에 따른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에 관련한 논문을 쓰셨어요. 당황하셨어. 네,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북한의 핵 문제에 따른 미국의 안보 정책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옛날 일이시죠. 네, 뭐 팟캐스트 처음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김창완 의원께서 국민의당 패널도 한번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고민 중인데 아무튼 오늘 어떻게 방송 분량을 뽑으신지 보고 네 한번 청취자들 의견도 좀 듣고 한 번만 그거 한번 여쭤보시죠. 다들 반대인지 찬성이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반대. 왜 반대하시죠? 그냥 반대. 그냥 반대. 네, 알겠습니다. 대북 전문가 우리 한현환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신다고 했고요. 우리 남가은 실장님도 반대합니다. 반대하시고요. 김태형 부위원장님은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혼자 저기야? 저야 찬성이죠. 찬성하고 네, 왜 알겠습니다. 찬성하세요? 그냥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당이시니까 우리 한현환 국장님께서 우리 한현택 같은 한씨시네요. 혹시 청주한 씨? 네, 맞습니다. 한 명의 그 상당군 한 명의 뭡니까 대감의 후손. 아, 그래요? 모르셨어요? 아, 몰랐습니다. 청주한 씨가 상당군이에요. 군호 받은 게 청주에 상당구 있잖아. 그쵸. 한 명의 호는 한 명의 호. 압구정. 압구정동 거기 맞아. 후손이세요. 네. 대단한 집안에. 울림자도 같이 쓰시나 봐요. 네. 가까운 사이. 오늘 기대해봐야겠는데. 네, 아무튼 한현환 국장님께서 우리 한현택 청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은 1955년 12월에 충남 금산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분 목소리가 천정배 의원하고 말투가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딱 첫 마디 들었을 때. 약간 비슷하셔요. 모셔서 그런가? 그래요. 계속 하시죠. 네. 그리고 금산중앙초, 대전중, 충남고, 한남대를 졸업하시고 대전대 경영행정 사회복지학 석사, 대전대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 공직 생활은 대전 동구 가양 일동장, 문화홍보과장, 주민자치과장,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공보관을 지냈고 2010년도 민선 5기로 대전 동구청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유선진당으로 출마를 해서 35.69%로 당선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민선 6기 대전 동구청장에 취임하셨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마하셨습니다. 그때는 56%를 득표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당 대전시당 공동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공무원 출신이신가 봐요. 얘기를 들으니까. 공무원 출신이시죠. 뭐 행정고시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7급 공무원 출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산 출신이시니까 우리 국장님도 금산분. 네네, 금산. 혹시 만나신 경험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주변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들으신 얘기나? 특별하게 뭐 들은 이야기는 없었고요. 동구청장 처음 당선됐을 때 그냥 동양이다라고 주변에서 선배들이 가까운 사이시는 아닌가 보시네. 한 씨가 거의 대부분 청주한 씨인데.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예. 뭐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이런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아니 같은 당이신데 지금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과거에는 당이 과거에는 전혀 아니 인산도 넓고 한시도 많고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죠. 아니 오늘 저기 스타 탄생이 예고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너무 재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 좀 있는데 이분하고.
아 그래요?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신데요? 이분 이제 새누리당 인연. 아니 그 친형 분이 저하고 사업적으로 좀 연관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분의 그 한현택 지금 뭐 처장님의 그 흔형하고 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뭐 돌아가셨죠 예전에. 들은 얘기 없어요? 그 동생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그 뭐 그렇게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그 얘기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형님께서 선거운동할 때 많이 도와주셨었고 안타깝게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그 예전에 자원봉사 연합회 이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현택 그 청장님하고 가끔 술자리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잘 드세요? 잘 드세요. 그리고 되게 공무원스럽지 않아요. 공무원이 네. 공무원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공무원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친화력이 좋아. 공무원스러운 건 어떤 거예요? 그 약간 좀 선생님 같은 느낌?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막 그 친화력도 좋고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도 거침이 없으시고. 근데 그 부분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전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공무원들은 선생님스럽고 친화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 이 소식을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네 그래요. 그 아까 집안이 유복하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도 이제 공직자시니까 재산 공개를 하시거든요. 2011년에 이제 첫 재산 공개 자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2억 7,706만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하셨어요. 그 뭐 공직생활 하시고 2억 정도의 2억 7천 정도면은 이 정도 무난하시죠. 근데 이제 청장이 되시고 12년도에는 3억 1,200만 원 정도 기사세는 조금 증가하셨네요. 네, 잘 2013년 그 다음에는 4억 9,319만 원 정도. 1년에 1억씩? 예, 이건 1억이 훨씬 넘지. 1억 한 7천만 원 정도 뛰었네요. Yeah. 네, 재테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14년도에는 5억 3,900만 원 정도로 또 재산이 이렇게 퍽 뜁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4억 5,640만 원 정도로 이제 감소가 되고요. 선거를 한번 16년도에는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16년도에는 다시 5억 9,07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상 회복. 그리고 이제 올해 6억 8,679만 원 또 재산이 이제 1억 정도. 그러니까 이분은 재산 그 변동액을 보면 한 1억 정도 1년에 증가하시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6억이면 역시 김태형. 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자꾸 나를 몰아가. 좀 방어 좀 하세요. 그 예금분인가요? 아니면은 전부입니다. 네. 네. 그 배우자분 포함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 포함인데 공시지가 계속 매년 상승하다 보면 제가 그래 공시지가가 1억씩 올라요? 1년에? 그 말씀 그건 아니다. 그 땅은요 배우자 명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충남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일대에 이제 토지가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잡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마 전체 재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방어를 하시려면. 그리고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으세요. 그 동구청장이시니까 가오동 은호송 아파트에 사시는데 약 26평 정도 아파트에서 지내신대요. 검소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남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고요. 지금 파남동에 짓고 있죠. 삼정그린. 네네. 네, 삼정그린코아 거기 94.53 제곱킬로미터가 아니죠. 제곱미터니까. 뭐 그것도 큰 평수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게 한 9,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현재 장남이 그 유천동에 다세대 주택에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시다는데 그 보증금이 8천만 원 정도가 있고 본인 자동차는 2002년식 뉴 EF 소나타 227만 원. 예, 감정가. 검소하십니다. 네. 관용차가 있으시니까요. 관용차는 근데 사적으로 쓰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뭐 업무상 배임 뭐 이런 거 뭐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야 뭐 이제 알아서 잘 활용하시는 걸로. 그 뉴 EF 소나타 2002년식 굉장히 네,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도 몸소 실천하시는 차남부는 2011년식 아반떼 934만 원짜리 지금 현재 가격으로. 네. 자신 있으셔서 이렇게 다들 공개를 하셨나 보네. 보통 이제 그 자식들 뭐 차나마 이런 것까지 공개 안 하지 않으시나?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아니, 안 해도 되잖아요. 고지 거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금이 많으세요. 그 현금 자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본인 예금이 2억 8,246만 8천 원. 네, 그 정도 이제 그 예금하고 보험하고 관련해 가지고 장남이 이제 결혼할 때 돈을 좀 쓰신 게 있고 축의금 받으신 게 있는데 더하기 빼기 하니까 약 5천만 원 정도가 증가됐다니까 축의금이 좀 많이 받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혹시 자녀 결혼 아직 안 시켰어 국장님은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예. 뭐 축의금. 네. 그리고 배우자분도 예금이 좀 많으시네요. 1억 2,782만 원 정도. 네, 은행 예금이. 현금 보유력은 조금 있으시네요.
장남이 예금이 583만 원 정도, 차남은 244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본인 채무가 6,035만 3천 원 있으시답니다. KB 하나은행으로부터. 네, 그리고 그 사모님 채무는 700만 원 정도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이분은 근데 700만 원이면 채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금융권이 이제 우체국, 삼성생명 그 두 군데에서 700만 원을 받으셨대요.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이렇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셨고, 장남 채무가 9,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해서 그 정도 해갖고 더하기 빼기를 다 해서 순 자산이 약 6억 8,679만 원 정도를 신고를 하셨습니다. 뭐 깔끔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재선구청장으로 그 정도면. 네, 뭐 1년에 뭐 1억씩 네. 뭐 이 정도? 다들 1년에 1억 정도씩은 저금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근데 왜 내가 방어를 하고 있지 지금? 그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다뤘는데 그 구청장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하는 시절 동안 보면 재산이 좀 많이 증가를 해요. 처음에 1억 얼마로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9억 얼마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서민들 힘들다고 다들 뭐 국민의당 당론도 서민 경제 뭐 힘들고 이런 얘기 하시죠? 아 근데 그 저기 잠시만요. 국민의당 물어보잖아. 장우영 얘기 나와서 네. 저 이장우 의원 얘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국민의당도. 네네. 바른정당도 그런 이야기 하시죠. 네. 예, 그리고 정의당도 물론 정의당은 늘 그런 얘기 하시죠. 네. 그런데 1년에 1억 정도씩 재산이 증가하는 거는 만약에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뭐 좋은 우리나라는 뭐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하고. 아마 제 입장에서 조금 좀 그러네. 왜냐하면 저희 당 의원님들이 좀 재산이 좀 있으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뭐 의원 아닌 사람들 재산 많은 것 같은데 뭐. 아닙니다. 저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시당 부위원장님도 이렇게 재산이 많으시니. 뭐. 네. 참. 부자정당. 아니 무슨 바른정당이 부자정당이에요? 그럼 가난정당. 가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현택 그 동구청장에 대한 기본 사항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인 한현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선 이분은 처음에 어떻게 이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대전시에서 공보관도 하셨고 공무원을 하다가 정치권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이명호 전 의원으로부터 어떤 뭐 그 계기가 돼서 입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국민의당 소속이 아니라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뭐 아시는 게? 저도 뭐 그 입문할 당시에는 저가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스테리의 사나이예요. 그 자유선진당은 새누리당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김태형 부위원장님 저는 이제 해주세요. 그 정도밖에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명호 전 의원의 어떤 그런 그 끌어주는 의미에서 입당하시는 걸로. 그럼 대전 동구 출신의 공무원이었다가 대전 광역시로 들어가고 발탁이 돼서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자유선진당이 창당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네네. 자유선진당이 대전 충청에서 그래도 처음에는 선거 결과가 좋았었잖아요. 18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었고 그 당시에 염홍철 시장이 이제 자유선진당으로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이상민 의원도 유성의 자유선진당으로 당선이 됐었고 네네. 그리고 또 서구에서는 이재선 의원. 네, 서구 을에서는 갑에서는 박병석 의원, 을에서는 이재선 의원. 그러니까 박병석 의원만 민주당이었고 그렇죠. 이재선 의원이 이제 자유선진당으로 당선이 됐었고 그리고 동구에서 이명호 의원이 자유선진당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인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했다고 추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구청장 그 당시에 상대 후보가 누구였죠? 이장우 지금 현 의원이시죠? 네, 새누리당 소속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 당시 이제 한나라당 현재 지금 이장우 새누리당도 아니죠. 이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신 이제 그때 당시 동구청장. 그러니까 하셨었고. 이장우 현 동구청장 한나라당 소속의 그분과 맞붙어 갖고 꺾고 나왔죠. 한현택 청장이 이제 이긴 거네요. 네, 자유선진당 바람을 업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갈등이 두 사람이 첨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장우 청장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했었고 또 동구청 신청사 진다고 해가지고 뭐 동구청 직원들 월급을 못 줬네 뭐 하네 해갖고 한현택 청장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면서 붙었고 결국은 그렇게 당선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동장에서 청장으로 승진을 일종의 파란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그렇게 이길 줄은 몰랐다고 그때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장우 청장이 워낙 인기가 없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동구청사
를 정말 호화롭게 지었다는 게 전국적으로도 막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그 지방 부실한 재정 상태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들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도 막 일던 시기였고, 그리고 동구가 모라토리엄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사실 이장우 의원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던 시기였다고.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동구의 어떤 가오동의 청사가 어떤 랜드마크 형태의 어떤 그런 자리매김을 좀 한다고는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누가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동구 주민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지금도 그 부채 갚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상황인데 지금도. 그게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들게 그 건물을 지었어요. 네,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열선실이 좀 심하다. 아유, 멋있긴 하던데. 뭐 여하튼간에 저는 그 대전대학교 그 그러니까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당에서 참 국민의당을 많이 애써 보호해 주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장우 의원님이 나오셔갖고. 예,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자유선진당 소속의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었는데 돌연 선진당을 탈당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자유선진당이 나중에 그 이회창 총재가 나가면서 이인재 의원이 이제 당권을 잡고 선진통일당이라고 당명을 개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하고 이제 흡수, 합당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분의 당적이 이제 새누리당으로 들어갔다가 탈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제가 당에 있어 조금 상황을 알기는 하는데요. 아, 그 당시 같은 배, 한 배. 같은 그때 그 당원이었습니다. 뭐 그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제가 뭐 그때 당시 어떤 당직을 갖고 있어서 속속들이 상황은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또 이장우 의원과의 또 그 나름대로 그 라이벌 관계 그리고 앙숙 관계 이런 게 뭐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 그리고 또 이제 당원들이 들어왔으면 이제 당원들이 다 이제 흡수돼서 해야 되는데 경선 룰에 대한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또 소홀히 대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시고 아마 탈당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네. 이거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게 그 자유선진당이 어쨌든 뭐 당명을 바꾸면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과 합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1년여가 지났는데 이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유선진당의 당원들이 입당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원들은 입당도 안 했는데 경선 룰을 이렇게 정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땐 일반적으로 당과 당이 합당을 한다고 하면 그 당의 뭐 재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그 당의 당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해지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합당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저도 마찬가지로 안 가는 게 합당이라 하면은 당원 승계 등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 탈당하는 부분은 처음에 그 합당할 때 당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공천에서 이제 배제당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탈당을 감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이 합당이 되면서 새누리당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 안에서 본인이 현역 청장이니까 다음 출마를 할 때 뭔가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뭐랄까 선진통일당 출신들의 홀대 배제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느낌의 이제 탈당을 하게 됐다. 근데 남가은 실장님 같은 경우는 합당을 했으면은 당원들이 다 이미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보수 정당들의 당원의 어떤 당적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언제 당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에 당원이라더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 정당들도 이제는 좀 특히 바른정당 저희는 다릅니다. 새로운 보수 하시려면 이렇게 정말 그냥 뭐 가라로 이렇게 당적 신고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명 옮겨 다닐 때마다 뭐 당적 몇천 명씩 뭐 갖고 다니시는 이런 일은 저희는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줘요 이렇게.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나. 저희는 뭐 요즘 뭐 거의 그 자발적인 입당이고요. 근데 제가 약간 뭐 제 추측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그 흡수할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합당할 정도였으면 상당히 당이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그래서 어떤 그런 인수인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뭐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선관위 그 합당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기본적인 서류에 당원 명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뭔가 그럼 아마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는 아직 입당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 당원들은 사실 자유선진당에도 입당은 안 했지만은 그냥 당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세력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한현택 청장님이 가지고 있던 명단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 상관없이 네. 그건 정의당 대전시당 남관실장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방송과는 상관이 없으니 혹시라도 소송을 준비하시면 저쪽으로 화살을 겨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여러 그 보수 정당들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원 명부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적을 옮기시는 과정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시는데 그때 이제 박용갑 중구청장님하고 같이 탈당하셨죠? 같이 탈당하시고 가셨다가 여기 중간에 또 이렇게 두 분이 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기억으로 그 두 분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입당을 하시려고 했는데 굉장히 반대 심했죠. 당내에서는 각 지역마다 후보군이 있었고 또 지역위원장들도 자기들 정치적인 입지라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찌됐든 입당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경선을 통해서 공청장을 거머쥐고 출마를 해서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한현택 청장님하고 박용갑 청장님하고 같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시면서 사실 두 분만 가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의원 그리고 이제 구의원들 이렇게 같이 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사실 가셔서 공천을 받으신 분이 구청장이셨던 두 분하고 그리고 중구의 육상래 의원은 육상래 의원 맞아요. 육상래 의원은 그 당시에 공천을 받았고 다른 분들은 다 공천을 받지 못하셨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한현택 청장님하고 같이 그 하셨던 곽수천 시의원님 그때 계셨는데 이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었거든요. 그랬다 낙선하셨죠.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박용갑 중구청장님은 권선택 지금 현 대전시장 님께 이게 뭐 탈당할 때도 전화하고 막 이러시던 사이였나 봐요. 저는 보수 정당 잘 몰라가지고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인연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분은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민주당에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계시고 그래서 그때 그 공천 과정에서 좀 다른 길을 걸으신 건 아닌가, 갈리신 건 아닌가. 저는 다른 거보다 그 한현택 청장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토사구팽이 심정이다. 새누리당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정치 무대에 서서 기존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본인한테 공천에 불리하면은 그거를 뭐 바로잡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당 바꿔보셨죠? 우리 국장님 어떤 심정으로 정당을 바꾸시나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김태형 부위원장님도 정당을 바꾸셨죠? 네, 한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보통 말들은 다 이제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정치 혁신을 위해 가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가는 건지 사실 일반 국민들은 그게 뭐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떠신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다입니다. 새누리당에 있으면 공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시죠. 뭐 그런 거보다도요. 그때 저도 이제 박근혜 사태에 있었을 때 좀 나름대로 좀 붕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저 나름대로 저 새누리당 활동을 할 때는 좀 그 약간 좀 깨어 있는 그런 좀 형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저를 이렇게 좀 숙으로 몰아가셔 두 분이.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 심정으로 정당을 바꾸신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뭐 어떤 특별한 심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제가 천정배 전 대표하고는 10여 년이 넘게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이분만큼 개혁적이고 또 이분만큼 바른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저한테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뭐 제 개인적인 뭐 정치적인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탈당해서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스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스이긴 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어떤 뭐 특별한 혜택을 받거나 뭐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제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네. 안산에서 일을 하거든요.
천정배 의원이 광주 내려가시기 전에 안산이 지역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잔동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그 예전에 17대 국회인가 18대 국회 때 토론 나오셔가지고 유시민 당시 그분이 이제 대구에 출마하셨을 때거든요. 그 고향 지역구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뭐 지역주의 타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걸 두둔해 주면서 어떤 패널이 천정배 의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천정배 의원도 안산 지역구 버리고 대구 경상도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니까 천정배 의원님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저는 안산 주민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호남 정치의 부활로 이제 광주로 가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그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죠. 내로남불.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 그 당시 그 한명숙 대표 때 그 백지임을 했습니다. 공천. 그래서 이제 송파, 을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에서도 사전 일찍 공천해 준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한 30일도 채 안 남긴 상태에서 공천을 줬는데요. 그 당시에도 46% 이상 득표를 하셨죠.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분을 두둔해서가 아니고 인간 그 정치인 천정배를 죽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 행보는 본인 자유죠. 그 호남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뭐 광주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뭐 안산에서 철새다, 뭐 광주 편한 데로 갔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 전 중간에 당으로부터의 그 탄압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그런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주제가 천정배 의원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번 저희 방송에 천정배 의원님 좀 모시고 한번 오셔요. 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긴 하거든요. 그분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우리나라 최초로 검찰의 수사지휘도 하셨던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좋아하는 분이긴 해요. 근데 좋아할수록 비판 많이 하는 것도 건전한 토론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한영태 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충청도는 사실 자민련 뿌리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있죠. 이제 정당을 바꾸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권선택 시장도 그러시고, 그리고 전에 연몽철 시장도 그러셨고, 네네. 지금 한영태 청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그 당을 옮길 때 당적을 바꿀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 정치 그러니까 지지 세력들은 그걸 공감할지 몰라도 많은 이제 시민들은 사실은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 무슨 아까 얘기한 거는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 새로운 정치 무대에서 기존에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당을 옮겼다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지점을 한번 좀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동구청장에 나가려고 준비했던 예비 후보들이 3명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력 후보들이. 그분들은 엄청 반발이 심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요구하다가 본인이 불리하니까 탈당한 사람이 현역임을 내세워서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철새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했었고 그 당시 권득용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경선을 피해서 도망 온 거다. 뭐 이런 비판.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이 좀 셌었거든요. 저도 뭐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한현택 청장님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살아오신 배경이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색보다는 나름대로 했던 행정가 그리고 동구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좀 의지가 강하셨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 동구청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당은 동구청장이 되기 위한 그냥 수단이다. 뭐 이렇게 제 소견으로서는 뭐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또 막 이렇게 몰아가시네요. 네.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이제 동구청장에 당선이 되는데 득표율이 꽤 높습니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서 지금 이제 민선 그렇죠. 네. 2분 7대 7대 동구청장 6회 지방선거. 예, 6대 지방선거에서 7대 동구청장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이제 명분으로 이분이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가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셨는데 반가우셨어요? 이분 오실 때?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때 당세가 약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입당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일이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동구 그 선병렬 그 전 의원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선 전에 총선 때 예, 국민의당 후보로 탈당하셨어요? 국민의당 후보로 총선은 한번 치렀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은 탈당 그러셨구나. 상태고. 그 이분이 국민의당으로 이제 입당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신드롬이 되게 강했던 때가 네, 맞습니다. 아닐 때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저 창당할 때? 그렇죠. 네, 새정치 그 민주연합 당시가 안철수 후보는 좀 바람이 셌었고 네네.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당내 갈등이 이제 정점이 되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창당하게 된 정당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유시민 그 전 그 장관이 썰전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안철수한테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가 슈퍼스타 K를 기대했는데 국민의당 창당을 하고 보니까 슈가맨이었다. 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그 뭐 박주선 지금 당 비대위원장 하시는 분들 이런 이제 그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그 주류였다가 한번 동력을 잃게 된 분들이 많이 모이면서 좀 안철수의 색깔이 좀 퇴색된 게 아닌가. 한영택 청장은 그 국민의당에서 어느 계파? 어느 라인이라고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럼 천정배 그 의원께서는 안철수 대표하고 같은 라인이 아닌 건가요? 전혀 다르죠. 당내에선 다른 계파인 건가요? 천정배 대표는 따로 국내를 창당을 했고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정당이지만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현택 청장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당내 주류하고도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주류 비주류를 나눌 이유는 없겠으나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이제 호남 쪽이 대부분이 또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같아요. 한현택 청장한테 그러니까 그 정치란 지금 이분이 최고위원 아니세요? 네, 아닙니다. 이제 끝나셨어요? 네네. 대전시당 그냥 공동위원장만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신명식 위원장으로 바뀌었고요. 얼마 전에 단독으로 바뀌었나요? 단독으로 바뀌었고 그 비대위원 하시다가 이제 새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비대위원은 그만두셨습니다. 최고위원은 하시는 걸로 나오던데. 지명직 최고위원. 네네. 근데 보면 국민의당의 그 대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여기서 많이 행사도 창당대 많이 하고 여기서 하시고 보면 행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흥정의에서 많이 했었죠. 대전대학교에서도 특히. 그래요? 또 의외네. 카이스트에 좀 계셨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일단. 대전대학교 행사를 많이 했나요? 대전대학교에서 그때 대선 행보 시작하시면서 대전 오셨을 때 처음 행보가 그쪽이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한 청장님을 믿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이제 대전대 거기서 뭐 박사학위 수료하셨나요? 거기 대학원 다니셨으니까. 대학원 다녔으니까 그쪽에서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 한현택 청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입당에 안철수 대표의 영향이 작용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동구청장이 되셨어요. 지금 재선인데 사실 대전 동구는 이장우 청장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동네이긴 하잖아요. 뭐 각종 건립 사업들, 뭐 이런 뭐 축제들 이런 것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그랬는데 한현택 청장이 동구청장이 되고 나서는 두드러지는 그 사건 사고는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동구청장 하시면서 이제 재선하신 거잖아요. 2번 연임해서 하고 계신데 골령골이라고 산내의 그 민간인 학살 그 유적지에 대해서 태도가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굉장히 관심 없으신 걸로 하셔가지고 이 유족회 분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뭐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추모공원 건립사업 요런 타이틀이 하나 뜨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시겠다는 생각을 가시고 요때 이장호 의원님도 같이 의기투합하셔서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구청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른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들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많이 안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네. 왜 그러셨을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산내 쪽에 보면 기도원들 많고 이제 금산 가는 길 쪽에 보면은 그쪽에 이제 6.25 때 비롯해가지고 그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한 곳입니다. 1,800명 뭐 그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지금 네. 뭐 민간인 학살지로 널리 알려진 노근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존해서 좀 유해 발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시민단체와 그런 역사 학계 쪽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장우 청장 때부터 한현태 청장 때까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일을 대했다는 거죠. 대전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뭐 실제로 추도사를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장우 청장이나 대전시장. 그런 일도 같은 있었어요? 경우. 예,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면담 구청장 면담 요구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지못해 이제 면담에 응했는데 이거는 국가의 일이지 지방 정부의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민단체들이 아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른 17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구하고는 사정이 다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게 200만 원의 긴급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에요. 2억도 아니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갖고 이제 그 6.25 전쟁 때 희생당한 민간인들 희생당한 그런 추모공원 건립사업 공모를 하니까 그때 이제 관심이 좀 덜했던 그러니까 덜한 걸로 보였던 한현택 현 청장 그리고 당시에 그 이전에 청장했던 이장우 현 의원이 의기투합해서 그거 이제 국책 사업을 따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박정현의 머슴 일기. 매주 목요일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나와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시의회 소식과 우리 지역 현안들을 보고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전 동구청장인 한현택, 국민의당 소속의 한현택 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그 한현택 청장의 그 구정 관련해가지고 그게 제일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두 순시?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거기 플랜카드 기사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올 초에 이제 걸린 그 현수막인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그 한현택 청장님,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행복합니다. 2017년 2월 7일 화요일 용운동 주민일동 이런 도깨비 대사 같아. 일동은 좀 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운동 주민들한테 전수를 한번 당신과 함께하는 날이 행복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신 시대도 아니고 그 단체장 분들께서 이런 현수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듯.
그러니까 아니 뭐 개인적으로 한현택 청장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현수막을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주민 일동이라 함은 주민 그렇죠. 모두가 그렇다는 예. 건데 뭐 너무 예를 과도하게 동구 표현하지 한사모 마시고 일동 이런 거 싶습니다. 몰라도 근데 뭐 네. 대부분이 다들 그렇게 걸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는 지역도.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시장 뭐 누구든지 이런 현수막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감도 잘 못 얻고 일반 시민들이 그거 네네. 공감하겠어요? 오히려 더 네, 안 좋게 보지.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대전 서구에서는요. 서구청장이 이제 그 둔산 3동 골목에서 이제 커피숍 가셔가지고 시민들 그 주민들하고 무슨 간담회 같은 걸 하셨나 봐요. 근데 사진 보니까 도로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흰 천 딱 깔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장사하면 이제 범칙금 맞는데. 근데 일반 그 장사하는 분들 도로에 뭐 이렇게 파라솔 놓으면 다 구청에서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아니 하려면은 그냥 뭐지 장사하는 분들도 하게 하든. 아니면 아예 하질 말든 서로 간에 뭐 그렇잖아요. 청장님이니까 뭐. 그 더욱더 조심해야지. 더욱더 안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맞습니다. 보여주기식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 같은 소속이시니까 한현택 청장님께 현수막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본인이 시켜서 한 건 아니겠지. 근데 나 갈 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걸지 않겠어요? 네. 예, 좀 건의 좀 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추 가가지고 마지막 제가 이제 그 세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앞으로 한현택이라는 정치인의 향후 정치도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지선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남가인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죠? 내년에 대전시장 출마를 고려 중이시다라는 뉴스들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 한현택 청장님의 어떤 대전 정책에 대한 구상들은 밝혀진 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임기가 동구청장으로서의 임기가 이제 한 달이란다. 1년 정도 1년 정도 남으셨는데 예, 하시던 예, 사업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실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우리가 산내에 대해 그 산내 골련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산내 골련골 위령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예, 이게 우리가 뭐 추모 사업도 계속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편말 좀 더 좀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편말이 성의 없어 보여. 사업비가 크니까 편말은 바꿔주겠죠. 네. 당연하겠죠, 우리 그거야. 김태형 바른정당 부위원장께서는 글쎄요, 이제 남가현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정가의 소문이 지금 뭐 이제 대전시장 출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쪽 남충희 위원장하고 경쟁? 그러시겠죠 아마 이제.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하고. 출마 대전시장 하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또 나오시는 거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네스도 올라와 있다. 봤어요? 아, 네. 3파전. 네, 마이너 3파전. 네. 마이너까지는 아니고. 여하튼간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어디까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끝까지 동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뭐 삼선 하셔도 되잖아요, 동구에서. 네. 다른 정당은 후보 없으세요, 동구청장? 동구청장에 우리 계신데 우리 또 안필영 시의원님께서 그 동구청장 한번 이번에 도전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어디까지 제 소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당, 같은 한솥밥 식구, 네, 우리 한연환 국장님께서는 네, 한현택, 네, 청장의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전시장 출마하신다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본인께서 민선 8기, 그러니까 민선 8년을 하면서 잘 마무리한다 하면 대전시장의 출마의 기회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어찌됐든 대전시장 후보를 내야 될 것이고 출마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중에 제일 앞서가는 것은 현재 동구청장인 한현택 청장이 아닐까. 현역이니까. 예, 이런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혹시 대전시장 후보군 다른 분들 좀 계세요? 국민의당에서는? 한연환 말고. 처음으로 웃으셨어. 네. 뭐 여기저기 입지자들은 있는데요. 아직 본인들이 정확한 생각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하마평이라도 본인의 개인적 생각으로 뭐 기자가 얘기하는데 뭐 이명호 전 의원도 나오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명호 전 국회의원 그리고 네네. 또 우리 김세한 그 중앙당 홍보위원장도 김세현 위원장은 그 서구청장에 출마할 뜻을 서구청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현택 청장께서 대전시장으로 출마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동구청장은 누가 출마를 국민의당 이름을 걸고 하게 되나요? 그게 궁금하네.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뭐 언론에는 뭐 본인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뭐 이야기고 있지만 누구요? 선대본부장 맡았던 이준학 본부장. 이준학 본부장? 네네. 물려주는 거네요. 뭐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당 원내 3당이기 때문에 뭐 빠짐없이 후보는 다 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절차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정하게 후보가 경쟁을 통해 선출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공정하게 그 또 주민들 뜻을 받아서 내보낼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한현한 국장님 오늘 이제 땜빵으로 오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 이제 팟캐스트 들어본 적도 없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와서 앉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 김창관 의원한테 전화 받았을 때 일단 처음에 당황을 했고요. 뭐 자료를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근데 생각보다 재미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전에 먼저 주제가 주어지면 그래도 공부를 해갖고 오면 좀 더 알차게 좀 이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그 오신 패널분들 중에 그 저희 그 아는 것입니다 팟캐스트에 공식 패널분들이 한 27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본 없이 갑자기 땜빵 오셔가지고 정말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는군요. 농담이고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혹시 내년 선거에 출마하실 그런 마음이 1%라도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당에서 출마하라 당명으로 명령을 내린다면 출마할 생각은 있습니다. 당에서 명령 안 하면 안 하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당에서 그 국민의당 관계자 여러분들 절대 명령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현태 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건강 유념하시고 동구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관 실장님요. 네, 남은 1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특히 오늘 처음 오신 한현한 국민의당 중앙당 정치연수국장님 더욱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분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에 대해서 해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